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유튜브 커뮤니티 장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죠. 대불장이라고 생각한 이유. 일단 밤중에 나스닥이 대상승을 해줬고요. 제가 13시간 전에 대불장이다 라고 했는데 현재 시각이 거의 16시 가까이 됐으니까 새벽 3시 제가 대불장이다 라고 말한 거네요. 그죠? 대불장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뉴스가 있었는데 뉴욕 증시 트럼프 시진핑 드디어 만나나 강세 마감.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회담이 30일 확정되었다. 그죠? 그래서 미국 주식이 올라간 거예요. 시장 상황상 미국 주식이 올라간 이유는 그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회담이 30일 날 확정되었다.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상승에 반영이 되겠죠. 그런 상태였고 미국 주식은 안 오른 섹터가 없어요. AI도 오르고 뭐 2차 전지, 테슬라, 전기차 그런 애들 다 오르고 그리고 이제 세력주, 밈주식이라고 하죠. 작전주 같은 느낌? 그런 애들은 다 빠졌어요. 수급주들이 오르고 세력주들이 다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공매도가 미국 주식에도 공매도가 많았는데 공매도가 싹 거의 다 청산이 되었다. 처참한 결말. 그죠?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주식도 이제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뭐 개별 종목들 보면 인텔 3분기 매출 예상 상회, 시간외에서 주가 6% 상승. 그죠?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적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실적 관련해서 시간에서 막 상승하고 그러는 거죠. 두산 올해만 시총 3배 폭등. 하나 HD 현대 이어 백조그룹 상큼. 기술주 랠리에 엔비디아에도 상승. 테슬라 리비안 전기차 일제 랠리. 그죠? 이런 걸 보면서 반도체랑 2차 전지도 강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2차 전지 실적 부진, 과중한 투자의 신용도 부담. 그죠? 근데 이거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악재는 아니야. 그리고 악재가 그러니까 막 그렇게 빡세 보이는 악재가 뜨지 않는 이상 이 투자 심리를 잠재울 수가 없어. 한번 위로 출발한 이 추세는 꺾을 수가 없어요. 아마 이런 뉴스 거리도 이제 공매도 한 그쪽에서 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공매도 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죽을 맛일 거예요. 지금 지수는 오르지, 지금 공매도 물려 있지. 여기서 더 올라가면 청산인데 어떻게든 주가를 빼고 싶겠죠. 땡큐 AI 깜짝 실적 인텔 시간에서 8% 폭등. 리게티 10%, 디에이브 컨텀 14%, 양자주 일제히 폭등. 트럼프 러시아 정유 기업 제재, 국제유가 5% 이상 폭등.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요 안 오른 테마 섹터가 없어요. 다 올랐어요. 근데 이제 세력주, 이제 작전주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수급주 중심으로 올랐다.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8시간 전에 올려드렸고요. 오전 6시 50분 장전 브리핑.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의 명분은 충분하다. 반도체, 로봇, 2차전지, 자동차, 양자컴, 정유, 조선, 방산, 원전 어디가 올라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갭이 과도하게 높게 뜨는 종목은 보수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반에는 돈이 분산될 가능성이 커. 분산된다는 게 여러 테마, 여러 섹터에 돈이 퍼져나간다는 뜻이고요. 섹터별 비중 전략이 유효하다. 분산 전략이 유효하다. 한 섹터 대장주에만 모든 것을 거는 매매는 오히려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 여러분 이제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 단기 스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종가 베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그러니까 다음 날 시초가에 바로 파는 사람도 있지만 장대 양봉이 뜬 날 거래대금 터질 때 매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이 사람들은요. 그리고 스캘퍼 이런 사람들은 1번 2번으로 해야겠다. 제가 괜히 유료 강의로 그 3천만 원 쓴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다 알고 있겠죠. 그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 스캘퍼는 장대 양봉이 뜨면 거래대금과 거래대금 터질 때 진입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예 반대예요. 그러니까 끌고 가는 사람들은요. 단봉으로 야금야금 올라가면 안 팔고 끌고 가고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대금 터지면 이제 이 사람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세력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 거래대금 터뜨린다. 그죠? 이 사람들은 논리는 그거고 이 아랫사람들 논리는 그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단기 수행하는 사람들은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이해 못해요. 왜 못하냐면 자기들은 뭐 며칠이고 몇 달이고 끌고 가다가 장대 항목 나올 때 거기서 차익 실현하는데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 들어온다는 소리죠. 둘이 아예 매매가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단기 수행하는 사람들은요. 추세 살아있고 섹터 좋고 뭐 현재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좋고 뭐 끼 있는 종목 이거를 이제 단기 스윙으로 끌고 가죠. 끌고 가다가 장대 항목이 나오면 차익 실현하는데 거기서 데이 트레이딩 들어와. 근데 데이 트레이딩 들어오는 사람들 특징 얘는 스윙 입장에서고 데이 트레이딩은 왜 장대 항목이 뜨면 들어오냐면 장중에 한 5에서 10% 정도 상승했다가 죽는 주식은 많다는 거죠. 그래서 5에서 10% 정도 상승한 종목은 엄청 많기도 하고 올라가는 척하고 고꾸라지는 속임수 구간이 많아. 그렇다 보니까 10% 이상 길목 구간을 좋아해요. 그래서 10% 이상 길목 구간에서 종목 선정을 합니다. 종목 선정할 때 10% 이상 올랐다고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억대 베팅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래대금을 많이 중요시하고요. 뭐 몇백에서 몇천 단위로 한 1, 2천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은 거래대금도 거래대금이지만 등락률을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대금이냐 등락률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도 섹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도 섹터 대장주다. 그리고 주도 섹터 아니고 혼자 올라온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비중이랑 이제 좀 보수적으로 할지 좀 끌고 가는 매매를 할지 이런 게 막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이 단기 승이랑 이제 종가 베팅 이런 사람들은 장대 양봉 거래대금 터질 때 매도 이게 일반적이에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 제가 강의도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장대 양봉 거래대금 터질 때 진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래대금을 이제 이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왜 거래대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 전에 들고 있던 사람들이 올라오면 차익 실현하는데 그거를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야 이제 그거를 받아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손바뀜이라고 하죠. 손바뀜. 그걸 이제 거래대금으로 본다. 데이트레이더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누가 봐도 대불장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종목 선정을 10에서 15% 구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 갭이 너무 높게 뜨지만 않으면 프로그램 수급과 함께 상승하는 종목 그리고 거래대금도 간간히 터지면 좋고요. 그런 종목을 종가 고가로
끌고 가는 매매가 잘 먹히는 시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이제 포모가 오는 거야. 오늘 같은 날은 이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포모가 와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10에서 15% 길목 구간에서 기다렸다가 주도 섹터에서 매매하는 걸 선호하는데, 뭐 장 시작했는데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명확히 주도 섹터도 안 보여. 이런 시장에서는 이제 데이 트레이더 하는 사람들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올라간다.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라는 게 아니고, 이거 뭐 최근에 올랐던 뭐 로봇, 뭐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아무 종목이나 올라오면 그냥 비중 베팅하는 거예요. 한 종목에. 근데 비중 베팅해서 쭉쭉 올라가면 다행인데, 여러분이 딱 매수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1, 2% 조정이 나와. 그러면 또 데이 트레이더 하는 사람들은 또 칼손절한단 말이죠. 칼손절하고 종목 갈아타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좌가 녹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편안하게 푸근하게 시장과 함께 춤을 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되지? 저 같은 경우에는 1억 예수금으로 1,000만 원씩 8종목에 분산 진입을 했어요. 장 초반에.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원전 이런 식으로 조선. 근데 조선은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반도체, 로봇, 2차 전지에 강하니까 조선이랑 방사는 좀 조정을 받더라고요.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떠들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새끼 장 마감하고 떠드네, 정답지 보고 떠드네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8시간 전에 이렇게 장전 브리핑을 해드렸다. 원래 멤버십에서 했던 건데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이벤트로 한번 전체 공개를 해봤고요. 다만 갭이 과도하게 뜨는 종목은 보수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종가 베팅 했는데 혹은 단기순 끌고 가고 있는데 갭이 1, 2%, 2, 3% 떠. 그러면 안 팔 것 같거든요. 근데 갭이 막 8%, 10%, 15% 이렇게 떠. 그러면은 최소 못해도 50%라도 팔 것 같아, 비중. 그러니까 갭이 너무 높게 뜨면 신규 진입은 조심하자는 거예요. 초반에는 돈이 분산될 가능성이 커. 섹터별 비중 분산 전략이 유효하다. 한 섹터 대장주에만 모든 것을 거는 매매는 오히려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 돈이 한쪽으로 몰려야 대장이 강해지는데 오늘은 그 돈이 흩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항상 예상은 하되 예상대로 흘러가면 확인하고 베팅하는 거고, 반대로 가면 즉시 인정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장중 급락이 나오면 나스닥 100 선물 흐름도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가 고가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 그럼 나스닥 100 선물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 수급이 꾸준한 종목,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 중심의 추세 관점이 확률 면에서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솔루션 드린 것도 확률적으로 좋아 보인다는 거지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 확률 면에서 유리해 보입니다. 지수가 눌릴 땐 세력주 중심, 지수가 오를 땐 수급주 중심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기본 원리 그대로입니다. 모두 리스크 관리 속에서 좋은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지수가 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종목 선정 기준도 지수 흐름과 똑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가 강한다는 거는 대세 추세가 상방이라는 거죠. 그죠?
그 일반 추세가 아니고 대세 추세, 상방이다. 이럴 때 관심 종목은 그러니까 이럴 때 관심 종목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면 관심 종목이 아니고 종목 선정은 지수 이상으로 강한 종목을 선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눌림목 매매하는 사람들은 눌림목 타점에서 기다리거든요. 타점. 눌림목 타점에서 기다린다. 근데 이렇게 지수 강할 때는 최근에 강했던 애들이 눌림목을 안 주고 가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아요. 그죠? 그러면은 눌림목을 기다릴 게 아니고 지수가 강하니까 모든 주식이 다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타점이고 뭐고 간에 따라 붙어야 돼요. 돌파든 뭐든 간에. 근데 이 눌림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지. 눌림 매매하는 사람들 특징이 돌파 매매에 실패한 사람들 혹은 환경이 돌파 매매를 못하는 사람들, 뭐 직장인이라든지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현재 시장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눌림목을 할 게 아니고 현재 시장은 지수가 강하고 그 돈이 순환하면서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눌림보단 단기 스윙이 잘 먹혀요. 그러니까 끌고 가시라는 거야. 오버나잇.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눌림목을 기다린다? 글쎄요. 그러니까 돌파 매매는 안 먹힌 시장이 있거든요. 그때만 조심하면 되고 지금은 돌파 치면 다 날아가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데이 트레이딩은 돌파가 맞고요. 그리고 이제 주도주가 떴을 때 이때는 눌림도 잘 맞아요. 주도주 눌림목 매매. 그죠? 근데 현재 일봉 눌림 매매는 잘 안 먹힌다. 왜냐면 강한 주식은 그 타점까지 안 오거든. 이제 시장이 만약에 약해진다면 이제 대다수 종목들이 그 눌림 타점에 오겠죠. 그죠? 그럼 이제 돌파하는 사람들은 종목 선정할 게 없어지고 단기 스윙은 이제 차익 실현하고 그죠? 눌림하는 사람들이 매매할 종목이 많아지는 거예요. 시장이 약해지고 대다수 종목들이 눌리기 시작하니까. 하지만 이런 시장 눌림이 잘 먹힐까요? 무한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법을 배웠을 때 잘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기법에만 맹신하면 안 돼요. 그냥 단지 그 기법에 맞는 시장이냐 안 맞는 시장이냐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로 따지면 2차전지들이 꽤 강했잖아요. 뭐 강원에너지 이런 애들부터 후성, 포스코피처엠, 첨보, LNF, 삼성 이런 애들 다 제가 어떻게 하면 매매하자 이렇게 시나리오 다 짜줬던 종목이고 멤버십에서 오늘 딱 그대로 흘러가더라고요. 좀 소름이 돋았는데 일진전기 제가 전날에 짜줬죠. 이 윗꼬리가 앞에 이 매물대를 흡수하려고 하는 매집봉이라면 다음날 이 윗꼬리를 잡아먹는 장대 항공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설거지를 했고 물량이 정리됐다면 다음날 떨어질 것이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 정도로 이제 방향 제시만 해드리는 거죠. 근데 다음날 얘가 떨어지면 안 보면 되는 거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도하면 되는 거고, 올라가면 갭이 떠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간다. 그럼 돌파를 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현재 얘가 역사적 신고가. 오늘 장대 항목이 나왔죠.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수보다 강한 종목에서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못해도 지수랑 비슷하게 가는 종목. 어디다 적었지? 이럴 때는 종목 선정은 지수 이상으로 강한 종목을 선정해라.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얘네가 지수를 끌어올리니까 지수보다 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수랑 반대로 가는 종목은 매매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뭐 동일스틸럭스 이런 거 마이너스 20%까지 빠졌네. 얘는 봐보세요. 계속 종가 저가로 깨고 내려가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눌림목을 했다? 그럼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 계속 무한 물타기 하다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손절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기법도 지수보다 강한 종목에서 적용해야 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림도요. 시장이 대불장이어야 가끔 한 번씩 내려오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반등이 잘 나와요. 그래서 매매가 잘 돼요. 그죠? 눌림 매매가 잘 된다는 소리예요. 대불장에서. 근데 대세 하락장에서는 어때요? 눌림만 하면 다 손절 치는 거예요. 손절 못 치면 무한 물타기. 그죠? 그래서 눌림 매매가 그러니까 자기 환경상 어쩔 수 없이 눌림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눌림 매매만 고집하고 있다. 그러면은 좀 자기 좀 매매 스타일에 변형을 줄 때가 된 것 같다. 오늘 뭐 엑스게이트 이런 애들, 아이윈 플러스, KCS 이런 애들, 이런 데서 눌림목 했다 쳐봐요. 얼마나 포모 오겠어요. 이수화학 얘는 날아가고 있고, 그리고 뭐 LS 산일전기 이런 애들 날아가고 있고, 그죠? 삼성 SDI, LNF 이런 애들 날아가고 있는데, LNF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딱 이런 상태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충분히 사볼만 하다. 이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가면 5일선 깨고 더 내려갈 수 있다. 이 정도로 시나리오로 세워드렸고, 근데 오늘 여기 돌파하고 갔죠. 내려갔을 땐 지지가 나오고 종가 고가로 올라갔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프로그램이 쳐갖고 올린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떨어질 때 프로그램이 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승의 주체는 프로그램인데 하락의 주체가 프로그램이면은 저는 안 좋게 보거든요. 상승의 주체가 다시 팔고 있네? 안 좋게 봐요. 근데 상승의 주체가 프로그램인데 하락을 만드는 게 프로그램이 아니야. 그렇다는 거는 그 전 고점 다 뚫고 올라가니까, 최근 상단 다 뚫고 올라가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 차익 실현하는 거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 윗구간에서 새로운 이제 추가적인 매수세가 안 들어오거나 강한 매수세, 그러니까 떨어지는 건데, 이 떨어질 때 프로그램이 매수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매수하고 내려갈 때도 매수하고 다시 반등 날 때도 매수해. 그걸 보면서 이거 오늘 진짜 종가 고가까지 날아가겠다.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서 1000, 여기서 1000, 이 총 2000을 들어가서 쭉 끌고 갔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장 상황을, 시장 분위기를 읽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수익이 진짜 대박으로 났을 거예요. 하지만 기법만,
그러니까 기법으로 종목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포모가 오는 시장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이제 재미난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멤버십 가입 고려해 보세요. 제 멤버십에서는 천리안이 유료 강의 3천만 원 쓰고 천리안화 시킨 내공을 담고 있고요. 저는 이제 모든 기법을 다룹니다. 일봉 눌림도 할 수 있고 직장인 눌림 매매, 일봉 눌림, 직장인 눌림, 그리고 단기 스윙, 그리고 데이 스캘퍼, 데이 돌파, 데이 눌림, 종가 베팅 다 할 줄은 알거든요. 그리고 제 쇼츠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하지만 단 한 가지 제가 못하는 게 단 한 가지인데, 제가 그 숙련도가 낮은 게 한 가지인데 뭐냐면 상따. 제가 상따를 잘 못합니다. 못하는 건 이제 빠르게 인정하고 가고요. 상따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강의 들으시면 안 되고, 나머지 강의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제 강의를 들어도 만족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돌파가 궁금해, 근데 제 강의를 들으면 눌림, 종가 베팅, 스캘퍼, 스윙 이것들을 다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에? 24만 원에 VIP 등급. 근데 이런 것들만 알려주냐? 그것뿐만 아니라 장마감, 관심 종목 정리, 그리고 주도주 타점 복귀, 주도주 타점, 돌파 타점, 눌림 타점, 종가 베팅 타점, 그리고 시장 상황 복귀, 오늘 가치, 그리고 내일 매매 전략. 내일 매매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할 때, 지수가 하락할 때, 그리고 주도 섹터가 명확히 보일 때, 주도 섹터가 명확히 안 보일 때, 이때는 이제 돈이 분산되는 시장이겠죠. 그리고 이때는 돈이 집중된 시장.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하나하나씩 매매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저랑 실시간으로 한 달만 해보셔도 그 어떤 강의보다 만족하실 거예요. 제가 3천만 원 써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이게 기법 강의를 한 달 들어서는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건 많아지는데 제자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언제 성장하냐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같이 종목을 찾고 매매를 적용하고 복귀까지 해야지 성장해요. 제가 유료 강의 3천만 원 쓰고 느낀 건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